달리는 차에 학생이 지금 돌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제가 담당하던 학생이 쇠파이프를 들고 치료 재활부 선생님의 허벅지를 가격 폭행해서 피멍이 들고 일을 해도 여전히 이분들은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처우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계속 퇴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사라지는 노하우,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차관님, 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우수한 청소년 디딤센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기관이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이 기관은요, 정서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보호, 교육 이런 일들을 하는 기관인데요. 보호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해마다. 그리고 입교생의 입교 당시의 심리 검사와 그러니까 나중에 교육을 다 마친 뒤에 검사를 해보면 변화율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7년 연속 복권기금 사업의 그 성과 평가 결과 아주 우수한 기관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제가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달리는 차에 학생이 지금 돌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인근에 이렇게 돌을 던진 게 이미 그 주변의 차량들은 이미 앞면 유리가 전부 다 파손이 된 상태였고요. 이 학생은 이 디딤센터에 있는 학생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희 사무실에 편지가 왔는데요. 제가 담당하던 학생이 쇠파이프를 들고 치료 재활부 선생님의 허벅지를 가격 폭행해서 센터에서 퇴교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 학생은 벽돌을 들어 본인 머리를 내리치고 쇠파이프를 선생님들에게 휘두르는 위기 상황이 반복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학생의 경우 적응 기간 2주 동안 타 학생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3회 이상 가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폭력성이 높아서 센터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보고했지만 센터 생활을 계속하게 됐고 결국 다른 학생의 안면부를 다시 주먹으로 가격해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간 후에 이 학생은 퇴교가 아닌 조기 수료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시설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수시로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센터가요, 중앙센터와 대구센터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중앙센터에 지금 입교한 학생들은 전체 장단기 합쳐서 345명이고요. 대구센터에 입소한 학생은 147명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시는 것처럼 센터 내의 사건 사고 발생 보고서 현황을 보면은요, 학생 한 명당 평균 1.5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폭력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럼 이곳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처우는 어떤지 한번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보시는 자료가 4년 동안 일한 그 상담사 선생님입니다. 24년 6월자 기준으로 돌봄 업무 종사자의 급여 명세서인데요. 당해년도 최저임금이 206만 원입니다. 이분이 받고 있는 급여가 21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호봉제에서도 적용이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피멍이 들고 일을 해도 여전히 이분들은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퇴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퇴사율이요. 23년 기준으로 중앙의 경우는 20.62%이고요. 대구센터는 21.62%입니다. 상담이라는 거는 많은 사례를 경험한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한 곳인데 선생님들이 이런 처우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계속 퇴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사라지는 노하우,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요.
22년도까지는 계약 형태가 민간 보조 사업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 민간 위탁 사업으로 바뀌면서요. 총 사업비는 바뀌지 않았는데 매년 새롭게 계약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조달 수수료하고 낙찰 차액이 약 2억 5천만 원가량이 다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적은데 처우도 열악한데 부대 비용이 이렇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관님께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디딤센터 종사자들이 겪는 위험을 줄이면서 처우 개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급여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현실화할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수준 이상의 폭력성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외 기준, 서비스 제공 제외 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실제로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심리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기관 평가 때문에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까 서비스 제외 기준이 없고 이로 인해서 그곳의 종사자들은 굉장히 수많은 폭력에 노출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차관께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기관 성과 때문에 조기 수료 제도가 이용이 되고 있고요. 기관 퇴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이게 시설의 이 성과가 높다 보니까 광주, 익산, 의령 이렇게 추가로 시설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처우 조건 가지고는 이 뭐라 그럴까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인건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예산에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좀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꺼번에 내려보내면 사업을 하자니 인건비에 지장을 받고 인건비를 올리자니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수 예산 확대 필요함과 동시에 조달 수수료 그다음에 낙찰 차액으로 쓰이는 예산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그 처우 개선 부분도 올해 조금 증액은 하긴 했지만 그 가이드라인에 상당히 못 미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좀 인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근무하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소진이 많이 되시는 여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필요하다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의원님 추가 질의 때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